그래서 작년에 180억이더라고. 등락이 있긴 하지만 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크게 일하지 않아도 4억까지 들어오는 달도 있고, 또는 그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억은 크게 일하지 않아도 이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.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왔을 때도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서름을 말 못하게 많이 겪었었거든. 돈의 부재는 자유의 부재인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. 한 52억, 3억 사이였었어. 2배는 당연히 올랐고 3배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. 안녕 얘들아. 나는 돈에 관심이 정말 많고 돈을 좋아하는 EBS 영어 강사 샤인이라고 해. 완전 스윗해. 말할 수 없어. 옛날 사귀었던 남친 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4848 트레이딩을 했던 것 같아. 이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. 근데 내가 오늘 트레이딩이 잘 안 돼서 얼마를 손실을 봤다고 하는 거야. 데이트할 때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알지. 메뉴가 험블해지잖아. 그래 돈을 잃었으니까 떡볶이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난 서러운 거였어.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니까 너희들 시그니엘의 빛의 나라는 미슐랭에 많이 선정되는 데 가봤니? 저녁 디너 코스가 한 20만 원이 조금 못 돼.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신랑이 공주님, 참고로 결혼 13년 차인데도 공주 왕자라고 부르는데, 공주님 나 와인도 먹을래 하는데 와인 그냥 하우스 와인 같은 글라스로 파는 거 있잖아. 그 글라스 하나에 한 38,500원,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러는데 이거를 신랑이 시키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있더라고. 그냥 마셔? 이러고 있더라고. 마셔? 그러는 걸 보면서 같은 밥 먹는 상황이었잖아. 이때는 내가 떡볶이 먹으면서 막 부르르 떨었었는데 와인 요만큼 바닥만 깔아주는데 4만 원도 안 되고 보고 진짜 이거 너무 좋고. 극단적인 예는 2개가 더 있는 것 같아. 하나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주는데 정말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. 혹시 너네 부모님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시켜드리니?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나도 금액을 체크해가면서 어디가 좀 가성비가 높은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사실 부모님을 시켜드렸어. 그런데 그 이후에는 가장 좋다고 하는 그 병원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정도를 받고 싶은지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그냥 예약을 해줄 수 있는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. 다른 하나는 또 여행을 다닐 텐데 나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. 예전에는 신랑이랑 비행기를 타면 당연히 가성비 좋게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잖아. 신랑이 좀 덩치가 커. 곰돌이 스타일이야. 그 곰돌이가 이코노미에 찡겨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 다짐한 게 있었어.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가가 되면 우리 신랑을 꼭 이 이코노미석에서 해방시켜 주리라.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을 때 신랑이 너무 좋아하면서 잠을 안 자고 영화 보고 보았고 신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도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나는 원래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유명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. 돈을 보고. 입사한 즐거움은 일주일이 가더라고. 회사를 그래도 1년 4개월이었나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? 하루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거더라고. 내가 어렸을 때 그 시골 금산에서 EBS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큰 사람이잖아. 그러니까 나도 EBS 강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왕십리 반제에서 과외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틈틈이 EBS 모집 공고가 언제 나는지를 체크를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너무 감사히 한 번에 합격이 돼서 EBS의 여러 채널들이 되게 많거든? 그런 데서 대부분 다 진행자 또는 강사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. 사실 너희 알겠다시피 샤인이라는 영어 이름은 없어. 뭐 제시카, 셀리, 샌디 뭐 이런 것처럼 있는 이름이 아니야. 그냥 샤이니는 그냥 adjective, 형용사. 근데 내가 EBS 첫 방송을 할 때는 그냥 김재영으로 방송을 하다가 두 번째 강의를 할 때 PD님이 나를 보시고 떡상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. 갑자기 김재영 너무 평범해요. 영어 이름을 만들어보죠 이러는 거야. 저 영어 이름 김재영의 J자를 따서 J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런 흔한 거 말고 딴 거를 갖고 와보래 다음에. 그렇게 숙제를 내주신 거야. 그래서 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던 차에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밖에서 뭘 촬영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잠깐 탁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데 태양이 그 반짝반짝한 어떤 유리에 딱 반사돼서 팍 눈부시게 하는데 너무 예쁜 거야. 그 따뜻함이 느껴지고. 근데 그게 마치 영어가 나한테 줬던 존재가 됐어. 그때 어렸을 때 나는 어둠에 살았다면 영어가 좀 한 줄기 빛이었었거든. 그러면
그러면 영어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자, 샤이니한 존재로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그때 샤이니를 정했었어. 갖고 갔더니 PD님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. 요즘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학교 1학년 14살까지 알파벳을 못 썼어. 정말. 그래서 금산 그 시골에서도 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었어. 대부분 선행학습을 마치고 적어도 1학년 정도의 문법까지는 학원 등에서 다 배우고 오는 시절이었었거든, 그때도. 근데 나는 알파벳조차 못 쓰니까 학교에서 얘 그래도 공부를 제법 하는 애 같은데 얘 왜 이러냐 하면서 막 나머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사실 영어를 좋아할 만한 그런 전혀 계기도 없었고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도 절대 다닐 수가 없었어.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20-30분인데 학교는 읍내에 있고 우리 집은 면이었어. 그래서 대부분 그 구간은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버스비도 사실 없었거든.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게 된 팝가수가 있어. 그 팝가수랑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어를 그때부터 드립한 거야. 30분 정도의 등하굣길, 합하면 약 1시간이지. 그 시간 동안 문법책에서 봤던 거 또는 뭐 EBS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들을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갔어. 처음에는 쥐가 날 것 같더라고. 나는 문법으로만 배운 거를 입 밖으로 내려고 하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야. 하루, 이틀, 일주일, 한 달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특별한 표현이다 이런 걸 인식하지 않아도 입에서 그냥 맞는 말들이 막 나오는,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신기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거든. 그래서 나는 그거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. Glenn Nothing'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. 그 노래를 부른 가수야. 내 생각에는 처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말하기가 내 입에 붙는 거를 느꼈거든. 처음에는 정말 그 금산 논두렁밭두렁 길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, 다행히. 혼자 1인 다역하면서 오늘은 비동사를 배웠다, 오늘은 일반 동사를 배웠다 이런 걸 활용해서 막 말하기를 하면서 갈 때 다행히 나를 보고 쟤 누구야?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었어.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이런 말 하셔. 세영이 너 뭐 하고 다니는 거야? 왜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들어? 엄마 왜? 아휴, 누구 엄마가 너 미쳤대. 너 학교 가는 걸 봤는데 혼자서 헛소리를 하더래. 이런 경험 있잖아. 그런 거 사실 한두 번은 겪어야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. 첫 번째는 나는 국내파이긴 하지만 영어를 내 입으로 좀 말하기 그렇네. 정말 잘해. 실제로 내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대학교 4학년 때 딱 한 학기를 갔었거든. 미국의 학생들이랑 똑같은 수업을 듣는 와중에도 친구들이 야 너는 작년에 왔던 뭐 다른 학교에서 왔던 교환학생들과 달리 영어를 그냥 우리처럼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진짜 내가 시골에서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정말 제대로 잘 배웠구나,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해. 국내파이긴 하지만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사실 많은 학습자들에게 와닿는 것 같아. 교포 출신이 영어를 잘하는 건 되게 당연해.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어떤 고충을 겪으면서 공부하는지 프로세스는 잘 모르거든. 이런 고충과 영어 실제 실력을 같이 겸비한 강사들이 요즘은 물론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내가 소위 말해 떠오르던 17년 전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는 없었어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여자 강사이긴 하지만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. 예를 들어 이런 적이 있었어. 강의를 하는데 콧물이 이렇게 직 밖으로까지가 나온 거야. 그럼 보통 되면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딱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코를 들이마시면서 얘들아 선생님 코가 나는데 이제야 배가 부른 것 같아. 이런 식의 말들을 해대거든. 그럼 감독님도 선생님 여자 강사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? 뭐 어때요? 나는 정말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. 근데 이런 포인트들이 누군가는 선생님 이미지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이 우리 선생님도 인간이구나, 재밌다, 선생님 강의를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해. 세 번째로는 나는 항상 연구를 해. 모든 강사들이 다 연구를 하겠지만 이 연구를 한다는 게 강의를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게 아카데미컬하게 전달할까를 연구한다기보다는 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전달해 주느냐, 그거야. 예를 들어 나는 팝송을 진짜 좋아해. 드라이브 하면서 가다가도 팝송 들으면서 이 가사를 이 문법과 연결해서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. 근데 이거를 내가 음악을 플레이를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내가 불러줘야 되겠다. 심지어 EBS에서 내가 맡았던 한 강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문법 강의였는데 그러면 뻔하잖아. 생각하는 그 문법의 전개 알지? 근데 나는 아예 도입부터 팝송으로 하면서 팝송으로 시작해서 팝송으로 끝냈어. 물론 중간에는 문법 수업을 하지. 학생들이 호기심 가질 거와 이 학습 내용을 접목하고자 하는 연구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해.
나에게 유튜브란 세상을 열어주는 창고였어. 사실 나는 되게 외롭게 갇혀진 스튜디오에서 PD님 한 명이랑만 계속 영어 강의를 촬영했던 사람이었거든. 내가 아는 인맥이라고는 다 영어 강사. 그때 내가 투자했던 게 다 망했던 거야. 정보를 들을 데가 없으니까. 어쨌든 나는 좋은 마음으로 자기계발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에 경제, 사회,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친구로서 만나게 되었어. 그러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다시 한번 전화해서 오빠 나 이런 거 투자하려는데 괜찮을까? 물어볼 수도 있고, 스타트업에 내가 엔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 괜찮을까?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. 선생님 유튜브 누가 봐도 취미로 하는 거 보이는데 왜 시간을 써면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, 나는 그 이상이야.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된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, 내 구독자로 만났지만 지금은 친한 친구가 돼서 같이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거든. 그래서 국한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. 처음부터 모든 걸 너무 목표로서 다가가지 말고 순수한 마음, 이게 좋아서 했더니 이런저런 기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리더라 라는 그런 경험, 창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. 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었어. 내 강의를 어디에 입점시키고 클래스유에 8개월 만에 30억 매출을 달성한 무의식 영어, 이런 강의가 있거든. 근데 이것도 사실 클래스유라고 하는 이런 거대 플랫폼에 내가 입점을 한 케이스잖아. 내 자체의 플랫폼이 없었거든. 근데 올해는 나의 플랫폼을, 영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일단 목표가 있어. 그리고 7년 전부터 내 매해 새해 계획이 자기계발서 출간하기가 있었어. 근데 그거를 올해 드디어 달성할 수 있게 되었네? 내가 영어 이름이 샤인이니까 책 제목도 나의 하루는 오늘도 빛난다! 요거야. 내가 결혼 지금 13년 차인데 아직 아기가 없어. 그래서 꼭 소중한 아기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단다. 10년 후에 나는 글로벌 사업가이자 inspirational speaker이 된다. 내 인생을 그냥 단지 강사로서 끝내기는 나는 아쉬워. 나는 꿈이 큰 사람이더라고.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게 무궁무진하더라고, 정말. 그래서 그냥 domestically 하는 사업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을 하는 사업가. 내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런 노하우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업가가 된다. 된다.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거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어. Day by day, in every way, I'm getting better and better.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, 이거였거든. 사실 나도 중학교 때 좀 공부 안 하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녔었어. 이런 삶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. 하나만 더 발전해볼까? 오늘 플러스 100이 아니라 플러스 1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 했던 게 낮잠 자지 않기였어. 그 낮잠을 안 자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챌린지였거든. 처음부터 100억, 1000억을 바라볼 필요는 없어. 그냥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? 사람에게는 관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그 플러스 2를 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.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부지런해 보기. 그거야. 그게 바로 플러스 1을 하는 거거든. 너는 반드시 그 플러스 1을 플러스 만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. 화이팅!